지연 씨는 요즘의 생활에서 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아이들이죠. 우경이가 없죠. 네. 우경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뭐든지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당장 엄마 눈앞에서 죽을 거야. 아 그만해. 우경아 그만 좀 해. 나갈 거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있어. 엄마는 그 엄마 이지연은 뭘 가장 걱정하세요? 우경이 이렇게 봤을 때.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 봐. 네,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컸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돼. 아이들을 더 잘 돌봐야 돼. 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어서 아이들만 온전히 이렇게 제가 막 욕심내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럽고 숨이 당장 이게 끊어지고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했죠. 근데 그 전날 발작이 오기 바로 전날 우경이가 이제 강제 퇴소 당한 날이었어요. 강제 퇴소하기 전날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우경이 잘못에 대한 지적인데 우경이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될 부분인 거 제가 이제 엄마로서 너무 잘 아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대해줬지만 그 뒤에서는 너무 다른 말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대한 좀 상처도 너무 컸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면의 얘기를 듣고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네. 그랬군요. 네. 하루는 이제 우경이가 엄마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너무 작은 거였어요. 소소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아파서 못 놀아주니까 사줄게 하고 집 앞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이 길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이 길을 건너면 제가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경이한테 이 차도 하나를 놔두고 설득을 했어요. 우경아, 진짜 미안해. 내일 가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내일 가자. 근데 아이는 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엄마, 여기서 이거 저거 못 건너? 바로 여기잖아. 가자.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애들이 너무 불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운도 차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엄마 이지연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는 대단하다. 그러네요.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이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 아팠던 순간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내지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인생, 이지연의 인생 이걸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은 잘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걸그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그러셨는데 그만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너무 아팠고 쉬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방송국 안에 갇혀서 내 자아 없이 그냥 여기 던져지면 여기 가서 시키는 거 하고 또 여기 프로그램 던져지면 또 여기서 시키는 거 하고 이런 거보다 진짜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좀 컸어요. 그렇군요. 진짜 세상. 그럼 이제 쉬시면서 또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그러면 또 결국 헤어지긴 되셨지만 그런 일들을
쭉 겪어 오신 거네요. 네네. 네, 그동안에는 방송 활동을 안 하셨고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냥 엄마 이지연을 좀 떠나서 인간 이지연이 굉장히 갈등되고 힘들었던 걸 한번 들어봅시다. 저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글쎄 뭐 재혼과 재혼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네. 이혼과 재혼과 다시 이혼. 정말 어떠한 한 가지도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인간 이지연한테 남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정말 제가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고를 저는 다 접어요. 당장 급급한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급선무니까 나 괜찮아. 뭐 어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흡수하게끔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연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정으로 내세운 실체는 회피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나. 이거는 긍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회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진짜 편안하고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시 나를 추스리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나도 괜찮고 나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더 용기만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지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이지연과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의 문제 해결 방식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은 네. 그냥 아예 뭐 흘려보내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걸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흘려보내도 뭐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돼서 아이들은 네. 이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쵸. 내가 손을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이 두 명이. 그러니까 엄마 이지연이 된 이후부터는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이 두 명이 인생에 생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전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네. 그냥 혼자 아마 아이들 없이 사셨다면 네.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울 보는 걸 조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옛날에 거울 공주. 맞아요. 옛날에 그죠? 거울 공주였어요. 네. 맞아요. 거울 보면서 예쁜 표정 연습도 하고 윙크 연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거울 보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고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수다 떨지 이제 뭐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세수할 때는 바로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세수만 하죠. 거울 보고 세수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저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고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지연 씨 좀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오시기 전에 네. 미리 좀 해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검사에서 조금 유독 눈이 가는 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억압되어 있는 적개심과 분노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 마음 안에는 네. 그냥 마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특히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대에 대한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아주 힘든 마음, 내지는 적개심,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조차 않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엄마라도 네. 자식이 네. 1부터 100까지 네. 1년 365일 네. 24시간 내내 네. 좋고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어떨 때는 버겁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안 낳았다면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내가 엄마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미안함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를 양육이 너무 힘들면 쌓여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너무 버거운 감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연 씨한테는 엄마로서의 이지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내면이 들여다 보여져서 내가 그런 나의 면들을 자각하고 내가 느끼게 되면 인간 이지연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이 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 대한 것만큼은 진짜 조금 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가끔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지연 씨가 아이들을 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우경아 안녕. 난 금쪽이라고 해. 난 말하는 코끼리야. 자기 소개해줄래? 제 이름은 김우경이고 학교에 곧 입학합니다. 혈액형은 A형. 나이는 8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엄마. 엄마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엄마를 힘들게 했어? 그냥 힘들게 해요. 엄마가 우는 거 본 적 있어? 네, 엄마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 눈병.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정말 녹아내리죠. 저럴 땐 정말 녹아내려요. 빨리 가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도 고맙네요, 경이가 엄마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